이제 대화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치료잖아요. 분기점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곱이 되어 가는 거니까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둑은 그래도 사람이 이길 거다라고 했는데 금방 제압했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바둑이랑 비교합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다가 생각이 든 게 요즘 AI가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직업을 대체한다. 특히 이제 의료계 쪽에서도 AI가 이미 많이 사람보다 더 능력이 높아졌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영상 판독하고 뭐 이럴 때 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이런 기사들을 좀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럴 때 사실 저희는 항상 뒤에서 약간 이렇게 코웃음 치면서 정신과는 안 돼.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조금 위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정신과 의사는 정말 AI로 대체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는? 네, 좀 비겁한 답변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진단은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진단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서 뭐 특정한 진단 기준에 맞는 얘기들을 캐치해가지고 조합하기만 하면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AI가 아마 그렇게 발전할 때쯤이면은 딱 한번 쫙 스캔하면은 뇌 상태랑 뇌파랑 뇌 호르몬 정도도 다 나오고 그리고 나의 데이터들 내가 뭐가 스트레스고 뭐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정보만 많이 줘주면은 빅데이터를 돌려서 이 사람 이거겠구나 하고 진단은 가볍게 나오는 시대가 나올 것 같은데 꼭 우리가 죽고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들고 네. 그런데 다만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을 딱 봤을 때 그런 저희한테 느껴지는 어떤 감들이 좀 있잖아요. 나한테 좀 이런 마음이 좀 걸리는데 싶은 그런 것들이 진단에 어떤 정확성을 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냥 너무 이거는 얘기 좀 내가 그런데? 이건 내가 기계보다 잘 잡을 수 있다. 감이다. 감히 기계님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를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아니 그래도 나만의 그렇잖아요. 느낌이다.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 어. 성격적인 부분, 성격 장애 이런 부분들은 진단 기준 자체를 막 처음부터 막 물어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결국 그분이 풍기는 어떤 느낌을 보고 좀 캐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네. 너무 감정 배제되고 차가운데? 맞아요. 이 사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뭐 네. 이런 것들 가지고 그렇죠. 좀 알 수 있죠. 저는 또 드는 생각이 이게 어쨌든 우리가 진단 기준에만 그냥 딱딱 맞춰서 한다라기보다는 그 증상의 어떤 뎁스들을 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울하다라고 했을 때 그 우울감이 어느 정도의 우울감인지는 사실 얘기를 충분히 들어봐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하루 종일 지속되는 흔히 말하는 주요 우울장에 해당되는 깊은 감정인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인지 이런 것들은 뭐 사실 환자분들이 저는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하루에 뭐 90%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진 않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조금 기술이 좀 더 발전할 때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안 그래도 얼굴 표정을 가지고 어떤 감정인지 이런 거는 분석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 예전에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좀 위기감이 느껴지긴 했는데 이 원격 진료가 요즘 계속 핫한 주제긴 하잖아요. 그 원격 진료가 좀 시행되는 외국에서는 가장 먼저 된 곳들이 이제 정신과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진단을 할 때 통상 실청 타촉이라고 해서 보고 듣고 그리고 만지고 뭐 두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데 정신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고 듣는 거 위주로 하는데 그건 이제 원격으로 좀 많이 되니까 원격 진료에서 좀 선도적인 분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데이터들을 좀 많이 모아가다 보면은 진짜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또 동시에 드는 생각은 결국 진료실에 와서 그분들이 감정을 보여주는 거 밖에서 멀쩡히 계시다가 들어와서 갑자기 좀 눈물 나고 속만 보여주시는 건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지만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걸 보여주는 걸 텐데 기계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런 건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진짜로 비슷하게 생기는 네. 그렇죠.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은 그래도 내가 죽고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진단은 어쨌든 저는 그래도 기술이 더 많이 발전을 한다면 사실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표정인식도 될 거고 뭐 음성에 담긴 감정을 읽어내는 기술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네. 치료가 가능할까 이제 진단은 가능한데 이제 치료는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지는 거죠. 치료요.
치료도 사실 많은 부분 대체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약물 치료 같은 부분들은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모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모여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환자분의 경우에는 뭐가 제일 효과적이었다, 리스폰스가 좋았다 이런 게 있을 테니까. 맞아요.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감에 의존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정신과 같은 치료의 계열의 좀 약물. 한계성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당연히 저희만 아는 내부적인 발언이긴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무슨 약이 있어요. 그럼 그 약에 대한 심포지움을 하면은 정신과에서 예를 들어 수십 명이 모여요. 그럼 그 자리에서 즉석 설문들을 해요. 이 약을 쓸 때 뭐 효과를 어떻게 느끼시냐, 이 약을 보통 얼마 정도 쓸 때 효과를 느끼냐, 1개월이라 느끼시는 분들은 뭐 1번 누르고 3개월에 느끼시는 분들은 2번 누르고 막 이런 식으로 즉석에서 설문을 하면은 대충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 나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대체로 이렇게 느끼는구나 라고 거기서 이제 집단 이제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빅데이터가 모이면 모일수록 아무래도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약물 초이스는 더 좀 정확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상담적인 부분은 완전히 대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그 메인은 아니더라도 보조적인 역할로는 AI가 많이 이제 도움을 줄 거다라는 거죠. 어떤 똑같은 저희가 사연을 받아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저랑 동훈이랑 이제 지용 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때 이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좋겠구나 라는 거를 배우는데 어떤 딥러닝을 한 그런 AI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것도 좀 해보세요 라는 거를 좀 여기서 제안을 이런 맥락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던져보면 어떨까요? 뭐 네. 이런 것들. 이럴 때는 좀 이런 치료 방법은 어떨까요? 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를 해주면 조금 더 여러 방면에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도 이제 정신치료할 때 슈퍼비전을 좀 받잖아요. 네. 이제 경험이 풍부하신 선생님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데 라고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여기서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이제 피드백을 주시는데 그게 빅데이터를 많이 가진 AI가 나중에는 거의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백업하는 역할을. 근데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막 잡아요. 로봇팔이 여기서 이렇게. 참으세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제 대화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치료잖아요. 분기점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나 어떤 말이 나올지는 정말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분기점들이 생기다 보면은 제곱이 되어 가는 거니까 그거를 다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둑은 그래도 사람이 이길 거다라고 했는데 금방 제압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둑이랑 비교합니까? 바둑도 그래요. 바둑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아니 그건 어쨌든 이렇게 딱 정해진 공간 안에서 움직이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 대화라는 거는 내가 A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각자 경험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둑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진료실에서 뭐 우리 셋 다 무조건 100% 저희가 항상 옳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 그렇죠. 가장 적합한 얘기만 꺼내는 게 아니고 뭔가 잘못된 핀트로 나갈 때도 있을 거고 혹은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무표정으로 있거나 아니면 약간 뭐 찡그린 표정, 그냥 내가 약간 두통이 와서 막 이렇게 찡그리고 있다, 뭐 이런 상황들을 이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은 다르게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내가 이런 얘기해서 이렇게 했나? 불편한가? 혹은 저 선생님 왜 저러지? 혹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반지 끼고 있는 남자들은 다 별로던데 라는 식의 뭔가 사실 치료와 연관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오히려 만들어내는 나비 효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치료에 오히려 되게 크게 작용할 때가 있죠.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속마음들을 더 알기도 하고 그런 게 계기가 돼서. 그쵸. 저 옛날에 사실은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선물 받아서 하고 있던 이 목걸이를 진료실에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환자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저를 불편해하시다가 되게 어렵게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나는 목걸이 한 남자를 되게 안 좋아한다. 그래서 그걸 보고 놀랐다. 선생님 유튜브 영상에서 반짝거리는 거 보고 너무 막 심장이 철렁했다. 정말요?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걸 보고 와 정말 치료자는 더욱더 백지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아예 그냥 지금 빼고 지내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AI
AI와의 관계에서는 가질 수 없는 이제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뭐가 치료에 더 작용하는 거 그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목걸이 얘기가 이제 그래서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왜 목걸이를 좀 불편하게 여기게 되셨는지 이렇게 좀 얘기가 흘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AI 상담만으로는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AI가 뭐 진료를 보다가 시계를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저희는 시계를 봤을 때 혹시 나의 어떤 면담이 지루한가? 혹은 뭐 뒤에 환자가 많나? 뭐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면서 그걸 다룰 수도 있는데 AI는 그런 거는 좀 부족할 수 맞아요. 있겠네요. 사실 치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료자와 맺는 관계,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느낌을 받고 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낫지 않나. 인간이기에 좀 더 허술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실제 관계는 아니면서 그러면서 또 실제 관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 바라는 그 사이의 그치. 어느 지점에 저희는 있는데 네. 네, AI는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부족할 것 같아요. 자꾸 저희가 저희의 소망을 약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우리가 거. 낫다. 아무튼 저희 생각은 그래요. 10년 네. 뒤에 이걸 네. 보면서 이 영상 보면서 우리가 입을 기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때 생각이 짧았네. 죄송합니다. 이제 검은색 영상. 근데 진짜 나중에 막 우리가 뭐 병원을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 사람한테 갈지 AI한테 갈지 막 그런 것도 좀 그럴 수 나중에는 고민이 될 것 있겠어요. 같아요. 네네. 사실은 의료가 어쨌든 중요한 분야잖아요. 생각보다 이제 그런 기술들이 발달이 됐을 때 빨리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뭐가 됐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우리끼리 막 위로하지 말고 그렇죠. 네. 열심히 네.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좀 진짜로 편하게 얘기해봤어요. 그래서 되게 허술함이 많은 아마 영상이었을 텐데 아까 오동훈 선생님이 얘기한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치료자로서. 사실 대인관계도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관계도 완벽할 수 없고 그래서 오히려 서로 간에 감정이 오가고 거기서 생기는 더 특별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시 뇌부자들 하면 가끔씩 나오는 이런 허술한 영상들. 하지만 여기서 또 얻어가는 정보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저희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말 잘한다. 네, 이렇게 AI세요? 또 웃어주는 거 좋네. 그러니까 네, 멘트 수마력은 뭐 이미 AI나 다름없네요. 네, 포장만 잘하죠? 네, 저희가 4년 동안 포장만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건강하고 흥미로운 그런 컨텐츠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